네, 울산시장 수사는 청와대의 하명이었나? 뭐 이런 지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아마도 가장 큰 정치권의 뉴스는 저희가 지금부터 쭉 차근차근 짚어드릴 이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저 김기현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도록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씨에게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폐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신성한 선거를 짓밟은 중대 범죄로서 끝까지 철궁해 일벌백계 해야 마땅한 의혹입니다. 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직무를 위임받은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 선수로 뛰면서 게임을 편파적으로 진행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는 불공정의 극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민지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에 그 울산시장 수사는 청와대의 하명에 따른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게 지방선거 3개월 전이기 때문에 야당 후보를 수사한 것에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청와대가 이제 첩보로부터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이게 월권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원래는 대통령령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울산시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한 이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청와대가 수집했다면 이것 또한 월권 아니냐, 이런 논란도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또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첩보가 하달된 정황이 나왔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 경우에는 청와대의 명백한 월권이자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픽 좀 주시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개괄적인 이번 논란의 큰 틀은 지금 김민지 기자가 설명을 잘 해줬고요. 또 조국이냐, 이런 것이죠. 당시에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이제 첩보를 전달하는데, 당시에 민정수석은 조국 수석이었습니다. 아까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민정실이 비리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한정이 됐는데, 지금 울산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집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다. 조 부장에게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드러난 의혹만 보더라면 네. 이거는 엄청난 정치 공작이라고 해도 규정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 공작 냄새가 난다? 정치 공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 예. 자, 우선요. 경찰이 울산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현직 울산시장 그리고 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한 날이 한국당의 공천이 확정된 날이에요. 김기현 예. 시장이. 그러니까 후보로. 누가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 왜일까? 그랬는데 그 의혹이 후보자가 아니라 동생과 측근이었어요, 또. 아하. 네, 후보자도 아닌데 동생과 측근의 의혹과 관련해서 한국당의 공천을 받은 날 울산시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울산시장이 낙선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가 당선이 됐어요. 송철호 후보. 그리고 예. 압수수색한 혐의는 나중에 모두 무혐의가 됐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렇게 수사를 하도록 한 기관 바로 대통령 민정수석실이었고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야말로 정치 공작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큰 틀을 지금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가 짚고 있는 건데요. 자, 정치 공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조 부장의 판단이시고, 우리 김성애 소장께서는 간단하게요, 좀 짧게 말씀 주세요. 일단 이번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정치 공작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아니죠. 아니다. 네. 그 근거는요? 일 수 없죠. 일단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청와대로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들어온 정보를 우리 게 아닌데 하면 덮습니까? 보내야죠. 어디로 보낼까요? 경찰청으로 보내는 거죠. 우리 거 아니니까 가져가 하고 경찰청에 보내는데
심지어 하명 수사라면 경찰청에 이 중대범죄수사과가 있죠. 거기서 하명 수사가 맞는데 거기서 딱 받고는 우리 거 아니네, 울산 거네 하고 울산으로 보냈어요. 어허. 그런데 하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자, 하명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는 게요. 금방 말씀한 것처럼 청와대로 첩보가 오면 이거를 기관으로 내려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민정수석실 이런 곳에서 보고서를 가감하거나 일종의 조사를 첨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정황은 민정수석실 소속의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바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지난 1월에 나왔습니다. 누구로부터? 예. 김태우 전 수사관으로부터. 1월 18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어떤 그 신고된 첩보를 그냥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반부패 보내냈다. 비서관실에서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이 보고서가 내려갔기 때문에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 이런 의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예. 네, 사실은 단순한 하명 수사를 넘어서 이거는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서울 공공수사부, 옛날에 말하면은 공안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단순하게 이것이 하명 수사냐 아니냐 그 정도를 넘어서 예.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시계를 한 10여 년 전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내가 당의 어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얘기를 했고 그게 어떻게 됐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다고 해서 탄핵까지 가자고 했었던 겁니다. 야, 물론 논란이 최종적으로 예. 탄핵이 되지 않았지만 그게 바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선거 개입에 어마어마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그 공선법 구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라고 해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안 된다.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 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수사했는 그 전후가 자체적인 어떤 내부적인 경찰에서 어떤 그 첩보를 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받았고 그 과정에 해서 지금 검찰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수사가 왜 이렇게 느리냐라고 하면서 나중에 청와대가 그 울산 경찰청에다가 계속 영향을 미쳤던 그런 내용까지도 물증을 확보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 바로 단순한 첩보를 이관한 것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기사를 다 찾아봤어요. 아, 그러세요? 이게 네. 올 1월 18일 기사예요. 올해 1월 18일? 네. 이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김태우 전 특감 반원에 따르면 이 김 전 시장 그러니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동향 보고서를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작성해서 보고했다.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하게 됐다. 예.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찰입니다. 사찰이다. 네. 자, 이 부분인 건데요. 자, 7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7년 전에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요. 7년 전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민간인 불법 사찰이 터지고 나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건 참여정부터도 했다라고 덮어 씌우기를 물 흐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의 경찰청에서 그 청와대가 얘기한 80%의 자료는 경찰청이 원래 적법으로 했던 그 직무감찰이었다라고 현재의 경찰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거짓말이 다 현재의 경찰청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찰이라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어디까지 보고되었는가를 확인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보고받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다른 나라 같으면 당장 정권이 물러가야 할 사안입니다. 자, 이번에 이 청와대의 그 하명 수사 지시 파문. 그러니까 이런 좀 논란인 건데요. 야당 지자체장의 후보 첩보, 그러니까 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이제 재선을 노리고 있었죠.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와 관련된
이 첩보를 청와대가 경찰로 하달을 했다. 그럼 이제 이런저런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청와대가 선거 중립 위배한 소지가 있다. 두 번째, 그 지시한 당사자는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민간인 사찰 논란의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조 전 장관이 7년 전에 민간인 사찰 얘기하면서 그런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장 정권이 물러가야 할 사안이다. 너무 좀 확대 해석하는 걸까요? 김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 당시 사건은 뭐였죠? 저희가 돌이켜보면 그 김종희 KB 한마음 대표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무려 사찰을 했던 사건이고 이때 보면 한국노총 간부를 미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아니고 고용노동 비서관에게 보고를 하고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실에 대포폰까지 갖다 준 사건 아닙니까? 예. 이건 말 그대로 민간인 사찰이고 문제가 있는 내용이었던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과 관련돼서 첩보가 올라오면 그런 문자를 받았으면 문자를 경찰청에다 문자를 쏴줍니까? 당연히 뭐라도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당연히 경찰청에 보내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하고 보내는 게 당연하죠. 이것을 사찰이라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그럼 전부 다 통화로만 하고 문자로만 보내라는 얘기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예. 왜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 때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건 최초 보도를 제가 했습니다. 조 부장이 하셨어요? 네. 어허.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면 민간인 사찰이 나오느냐. 왜 나오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할 수 있는 대상은요. 1급, 2급을 중심으로 한 고위공직자예요. 중앙정부부처의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예. 그리고 의혹도 지방자치단체장 동생과 측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영역,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할 의무가 없는 사람, 이것 때문에 넓은 범주에서 민간인으로 봐야 하고 아하. 이거야말로 민간인 사찰이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고민정 오늘 청와대 청와대 내외인 같은 예.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찰에 이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첩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첩보 자체를 정상적인 절차, 적법 절차를 거쳐서 취득했는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하, 무슨 예. 말씀이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언제였죠? 바로 6.13 지방선거 3달 전 선거를 임박한 시점에 해서 이 사건을 해서 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예. 만약에 그 당시에 바로 그때 어떻게 보면 그런 첩보를 가지고 있다가 했다고 하면은 그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평소 때 그와 같은 정보를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선거에 임박해서 하나씩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것을 밑에다가 하나씩 던져주고 그러면서 왜 빨리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 관련되는 것에 대한 어떤 선거 개입이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바로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 변호사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민지 기자 자유한국당 야당에서는 아니 이게 시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거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야당이 선거 개입으로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압수수색이 시작된 날이 바로 3월 16일이었습니다. 작년. 지난해 3월 예. 16일 그러니까 지방선거 3개월 전이고요. 때마침 이 날은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이 야당의 울산시장 차기 후보로 또 확정된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그 당일이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후보가 확정된 날 후보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핵심 의혹이었던 이 측근들의 어떤 직권 남용 의혹, 검찰이요 결과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모두 무혐의.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보면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 뭐 불법 계약에 개입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횡령액을 1억 5천만 원 정도로 받지만 수사 결과에는 200만 원에 그쳤더라. 그리고 아하. 또 다른 측근 6명에 대해서는 뭐 재판 결과 울산시장 재직 시절과는 무관했다더라 하는 것들이 조금 당초부터 무리한 수사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모두 무혐의였다. 초라한 수사 결말이라는 그래픽 제목 보셨죠?
자, 그러니까 당시에요, 시청자 여러분, 그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누구였냐면 황운하입니다. 황운하 씨인데요. 지금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맡고 있죠. 황운하 청장이 오늘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좀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직접 황 청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청와대 첩보로 시작되는지 여부는 울산청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울산청이 알고 있는 것은 경찰청에서 첩보가 하달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 이외의 사실은 울산경찰청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혹들은 사실 작년 4월부터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부터 야당 측에서 이미 제기됐던 의혹들이거든요. 그것이 왜 이제서야 새삼스럽게 불거지고 언론에서 좀 후들갑스럽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대꾸할 가치가 없는 소설 같은 얘기죠. 사실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퍼붓는 거에 대해 제가 공직자인 제가 그 어떻게 일일이 대꾸하겠습니까? 그 대꾸할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거 청와대 하명이나 그런 거 없었다. 그 사실은 이제 부인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검찰이요 이런 걸 지금 확인했대요.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경찰을 질책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답니다. 그러면 이 얘기인 즉슨 뭘까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청와대에 뭔가 하명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데 황 청장은 일단 부인하고 있어요. 좀 더 어떻습니까? 저 부인이요. 예. 부인으로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선 지금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하는 얘기는 청와대 첩보로서 그 수사가 시작됐는지 자기는 모른다라는 모른다. 얘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입증된 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에 이첩을 하고 또 경찰청이 울산청으로 내려보냈다. 아하.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황운하 전 울산청장 같은 경우는 울산청 차원에서 모른다. 우리가 직접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 맞는 얘기죠. 어허. 경찰청 통해서 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공세를 가하고 있다. 아니 지금 이게 정치인들이 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잖아요.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거다. 네. 어제 울산지검에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오면서 기자들이 전부 뛰어들어갖고 취재한 결과거든요. 아하. 이건 지금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민원비서관실 같은 것이 있어요. 민원비서관실. 또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민원을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 민원을 기관에 이첩할 수는 있어요. 아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민정수석실이 개입을 해서 보고서에다가 더하거나 덜해서 내려보내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핵심 쟁점이에요.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 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진술까지 나옴으로써 이게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이것이 쟁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가 6월 13일 날 있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울산시장 그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지난해 2월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2월 달, 그러니까 3월에 6.13 지방선거였고, 이건 2월 조사고, 작년 3월에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그 압수수색이 막 진행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진행되기 한 달 전에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김기현 당시 이제 울산시장이었고, 재선에 도전하고 있었죠. 김기현 후보가 37.2, 그리고 지금의 울산시장인 민주당 소속의 송철호 후보가 21.6, 보시다시피 15.6%포인트 차이로 누가 앞서고 있었습니까? 김기현. 다음 화면 주시죠. 근데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최종적인 6.1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후보 당선 52.88%, 김기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 40.07%. 그러니까 송철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김 소장님? 예. 이건 사실은 저 앞에 보여주신 여론조사는 이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죠.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저게 이제 여론조사를 했던 시점이 2월 2일이거든요. 2일, 3일 이틀간의 조사를 했는데 예.
예비 후보 등록이 2월 1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후보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릴 수도 없는 상태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차이가 당연히 현직 시장이 높게 나올 것이고, 더 재밌는 것은 현직 프리미엄. 이거 조사할 때 3등이 신명교, 이 사람 민주당 사람도 5.8%, 4등이 임동호, 이 사람도 민주당 사람도 5.1%에서 이것만 합쳐도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선거가 시작되고 나서 송철호 후보가 잘하고 김기현 시장이 너무 오래 해서 뭐 여론이 안 좋고 이러면서 안 되는 과정이지 이 압수수색 때문에 됐다고 보기엔 제가 무리가 있다. 대신에 사실관계를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볼 수도 없다라는 점이 아주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아시다시피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김기현 현직 시장 사무실을 비롯해서 5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후보로 나서서 다시 나간다고 하는 공천을 받았던 3월 16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5월 달에 되니까 한마디로 실질 선거 있기 딱 한 달쯤 전에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했는지 기소 의견으로 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단 검찰에 말이에요. 송치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이 이 청와대가 경찰에게 어떻게 보면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경찰에 질책을 했다고 하면은 3월과 5월 그 사이였을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번에 그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울산지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울산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가 하달된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는데 맞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맞다라고 확인을 했대요? 아시다시피 어허. 이때 누구였죠? 울산경찰청장이 그분이 바로 황운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은 그런 건 모른다? 저는 전혀 그런 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조국 전 장관이 이번 기회에 사모펀드 알겠다. 이런 얘기 같이 저한테 들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면은 황운하 청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 첩보가 어디 왔는지 모른다라고 했는 그 말과 지금 그 공식적으로 검찰의 요청에 경찰이 그것은 민정수석실로부터 왔다라는 그 말이 다르다고 하면 그 대지를 해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 부장. 예. 예,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요. 아쉬운 부분은? 지금 오늘 정치데스크에서 준비한 여론조사 결과가 예. 2018년 2월 거예요. 작년 2월. 예. 근데 압수수색이 단행된 거는 작년 3월 16일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3월 16일 압수수색 이후에 어떻게 변이가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여론조사에서 시종 앞서 나가다가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해서 쭉 빠지고 결국은 낙선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은 예. 2018년 3월 16일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있으면 그것과 한번 대조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요.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깐 확인해보고 돌아오시죠. 이른바 조국 게이트는 워밍업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속속들이 밝혀지는 이 정권의 무시무시한 비리와 부패, 권력형 범죄는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스케일입니다. 권력에 취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정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토록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황운하 관건 선거 결국 사실이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온갖 부패 비리 권력형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와대발 각종 게이트의 이름을 대통령의 그늘하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달빛 게이트, 어제부터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그 표현을 빌리면 월광 게이트라고 명명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한국당의 목소리 듣고 왔고요. 근데 김민지 기자, 이 송철호 울산시장이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수석과 뭐 특수관계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사실 이제 김기현 당시 시장이 그것 때문에 낙선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당시 당선됐던 송철호 시장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좀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 2014년에 730 보궐선거 때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때 송철호 후보를 이제 사무실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양정철 원장,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양정철 원장도 진짜 복심은 송철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조국 전 장관과도 조국 각별한 수석? 사이입니다. 이제 선거 때 후원 회장으로 참여하면서 지원 활동을 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방금 보신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한 말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철호 노동원 대통령이 그리고 저는 거의 뭐 평생의 동지입니다. 민주화운동 함께 했었고요. 또 수많은 노동, 인권, 시국 사건들 또 함께 변론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맡으셔서 또 우리 정부 운영을 함께 했고 지난 대선 때는 울산 지역을 또 책임지셔서 제가 40%에 달하는 높은 득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로서는 평생의 동지이면서 제가 정말 빚을 많이 지은 고마운 분입니다. 정말 과거 노무현보다 정말 몇 배 더한 과거 송철호입니다. 자, 그러니까 송철호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다. 뭐 이런 겁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4년 무소속으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물론 당선은 안 됐어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토크 콘서트 열었어요. 송철호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이 세 명은요. 영남 지역 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불리운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에 송철호 후보의 선대 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았다. 예. 네. 이 송철호 시장은요, 정치부 기자를 몇 년 했으면 정말 잘 아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허. 14대 총선 때부터요, 각종 울산과 관련한 선거에서 출마를 했어요. 무려 9번. 9번이나? 네. 8번을 떨어지고 9번째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 별명이 울산의 노무현입니다. 울산의 노무현이에요, 예. 별명이? 그러니까 울산에서 인권 변호사로서 울산에서 지역주의를 깨겠다고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해서 무소속이라든지 열린우리당,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별하게 아꼈고 2002년 열린우리당 2002년에 네.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되고도 이 송철호 시장과도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주립기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래서 국민고충 처리위원장에 그래서 임명이 됐어요. 이때 처음으로 공직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송철호 변호사, 부산, 울산에서 활동하는 인권 변호사 3인방 이렇게 일컬어져 나오잖아요, 그래픽에도. 예. 예. 그래서 지난 선거 때는 바로 조국 전 장관이 후원회장을 맡고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력 때문에 공교로워지는 거죠. 바로 이런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서 그런 거 뭔가 아니냐라는 작업을 한 거 의혹.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사건이에요. 근데 김민지 기자, 이번에 이게 청와대 하명 이 수사 지시 파문이 일면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온다면서요? 예. 사실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사건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 얘기까지 나오면서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한 것 아니냐, 거기에 민정수석인 조국이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또 이번에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또다시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했다 이런 논란 가운데 그 민정실에 있었던 민정수석이 바로 또 조국이기 때문에 예. 이 모든 수사의 정점에 조국 전 장관이 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 최진영 변호사 말씀 좀 잠깐 듣고 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한 신문에 보니까 제목을 삼면초가 이렇게 불렀는 것 같습니다. 삼면초가. 네, 사면초가가 원래이지만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이 개인 비리 그리고 또 이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나아가 지금 선거 개입 의혹, 이 세 가지로 해서 이 삼각파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삼면초가라고 제목을 뽑은 것을 봤는데요. 예. 사실 그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는 부인이신 정경심 교수가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설령 검찰이 조사를 해서 재판에 넘긴다 하더라도 불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와는 별도로 본인과 관련되는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그 유재수 부시장의 어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 부분이 만약에 오늘 그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바로 동부지검에서 추후에 바로 그 조국 장관을 불러서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높아졌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선거 개입까지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공선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경우에는 과연 어느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을 쳐야 될지 아마 서로 지금 수사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또 하나의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하명 수사 지시 논란 짚어드렸습니다.